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최근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참 예상도, 측측도 다양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의문점도 드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 찾아볼 거고요. 24년도 첫 번째 승부처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채권 부문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앞서 이야기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CPI의 경우에는 다소 우리의 예상과는 좀 기대와는 다르게 나왔잖아요. 네네. 파트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1월 미국 물가가 우리 시장은 좀 그래도 전년 대비로 해서 증가율 네. 자체가 전체 수치가 3%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게 연준이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의 자신감, 컨피던스라는 표현을 지난 1월 FOMC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증가가 보였어야 되는데 예상을 상회해서 전년 대비로 여전히 3%대, 3.2%. 물론 전월보다는 떨어지는 방향성은 맞지만 자신감을 가질 정도였나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상당히 지금 또 최근에는 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이 또 나와요. 닫아두면 안 된다. 굉장히 작년부터 사실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게 보는 건 1월 물가는 상당 부분 1월이 미국에 굉장히 추웠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미국에서 물론 주거비라든지 보험료와 같은 서비스업 물가들은 계속 좀 후행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데 일시적으로 그 난방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물가라든지 그냥 일부 식료품 물가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건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일시적인 효과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게 1월 미국 소매 판매라고 하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부진할 때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혼재된 영향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 자체가 생각보다 높았지만 지속성 있는 재료보다는 좀 일시적인 효과가 컸다. 특히나 주거비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미국의 주거비를 측정하는 관계를 우리는 월세 내는 게 제일 메인으로 그게 주거비에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로 보는데 미국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월세로 돌렸을 때 얼마나 거기서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수치도 주거비에 포함해 주거든요. 그걸 OER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는데 자가 임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 근데 그 비용이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난 월세를 별로 낮추고 싶지 않은데라는 심리 때문에 실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주거비는 지난달 전월 대비 0.3%대로 전월에 0.4보다 떨어졌는데 이쪽의 주거비에 대한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미국 주택시장 경기가 조금 더 연착륙한다면 1월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 거 가지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일희비하지 맙시다. 큰 줄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숲을 보자, 좀 나무를 보지 말자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건요, PC 전망. 사실 이게 연준이 조금 더 집중하는 지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PC는 말 그대로 퍼스널 C가 그 컨섬션이라고 하는 소비에 더 밀접하게, 그러니까 CPI도 소비 관련된 물가 아니에요 하는데 CPI는 주거비에 대한 비용이 크다 보니까 주거비 전체 비중이 40%나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와 관련된 생활물가, 거기에 PC에서 개인 소비 지출에 들어가 있는 물가는 의료비와 같은 비중이 CPI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더 많이 잘 반영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정책을 할 때 실질적인 소비와 관련된 높은 건 CPI를 보지 않고 PC를 보는데 PC는 이미 헤드라인 물가가, 전체 물가가 전년 대비 2%대로 떨어지고 있고 주거비에 대한 그 일시적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욕심이 조금 더 녹아들어 있는 CPI보다는 PC에 대한 방향이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월 달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과도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도 조금 바람이 강했지만 최근에 일부 또 이제 전 연준 출신의 인사들조차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그런 우려들도 또 그쪽에 대한 우려로 너무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 PC 물가에 대한 안정 기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벽에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네.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의사록에서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월 의사록은 사실은 네. 우리가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가 1월 FOMC 직전까지만 해도 4% 막 그 언저리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4.3%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 4.4에서 4.3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CPI도 높게 나왔고 미국의 그 특히나 1월 고용 지표도 또 일자리가 엄청 늘고 임금도 올랐다 뭐 상당히 미국 경제 좋은 부분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1월 FOMC 이후에 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록 자체에서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자신감이란 표명 자체, 물가가 안정되는 것들을 좀 더 확인 심리에 대한 중립적인 내용이 좀 많을 거라서 오늘 밤 의사록 자체로는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2월 달에 미국의 1월에 좋은 일부 이제 아직까지 견조한 지표들을 확인하고 미국 10년 금리를 4.3%까지 올리고 그리고 3월에도 인하 가능합니다. 그 네. 기대가 좀 후퇴했을 때 5월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앵커님은 지금 혹시 미국이 언제 인하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상반기는 물 건너간 것 같고 하반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연간 전망할 때 미국의 물가 안정 범위를 네. 저희 내부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는 한 3분기는 되어야 그 아까 얘기했던 PC든 아니면 CPI든 네. 2% 정도를 타겟하는 정도 수준까지 안정화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의견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7월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 3분기 쪽으로 그 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폭도 하반기에 총 6주에 한 번씩 4차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0bp 정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얼마입니까? 5.5%, 네. 하단은 5.25%거든요. 100bp를 하반기에 낮춰준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사이 레인지인데 미국 10년 금리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4.3% 정도 최근에 올라온 건 6월에서 7월 정도의 첫 인하가 들어가면서 한 100bp 정도는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녹이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 금리가 올라온 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미국 금리가 한 10bp, 20bp 올라오면 그거 0.1, 0.2가 그렇게 큰 건가요? 그건 아까 앵커님도 인정하셨지만 하반기로 인하 기대가 완전히 넘어가서 100bp는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미국 10년 4.3%가 중요한 분기점이고 네. 어제 엔비디아 주가는 엔비디아 자체 이슈가 되게 커 보이기도 하지만 성장주들이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 작년 3분기 말 4분기 미국 10년 5% 갈 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10% 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따라서 오늘 이 금리는 지금 되게 중요한 분기점을 가고 있고 저희는 이 정도 기대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10년 연초부터 작년 연말에 3.8%가 좀 과하게 떨어진 거고 네. 4.3% 정도가 저희가 보고 있는 3분기 인하 시작해서 100bp까지 기대를 반영하는 가장 최적의 조건 수준의 금리다. 이게 기대가 어긋나면 미국 주식시장은 또 당분간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상단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요즘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하셨잖아요. 네네.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을 전직 재무장관 출신이자 네. 하버드대 총장을 했던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석학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작년부터 한때는 옐런 재무장관에 버금어서 연준 의장 하마평에도 올라왔던 양반인데 그분이 최근에 미국의 재정 정책 관련된 평가도 많이 했고 연준이 이 고물가 상황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또 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얘기 나올 때는 언론상에 별로 안 비치시더라고요. 네. 근데 2월 달부터 그분이 다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까지 연준이 올린 금리가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연내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을 그분 말을 빌리면 한 15%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요? 예, 그 15%를 녹이면 아까 얘기했던 미국 10년 금리 4.5입니다. 그 정도 수준만 올라가도 아까 얘기했던 올해 하반기에 인하할 수 있는 기대치가 100bp도 안 되겠네. 연준이 지금 점도표를 제시한 3번 정도 그거보다 더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가 생길 텐데 그 15%의 확률 이상을 더 반영해서 아예 그 기대가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통화 정책 때문에 또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흔들릴 거냐. 저는 그 15%에 너무 많은 걸 걸기에는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2월 달에 확인된 지표들의 방향성은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일희일비할 정도의 기조를 바꿀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10년 금리가 4.5가 아니라 지금 4.3%의 현 수준에서 좀 잘 방어를 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 차장님 지금 하우스에서는
인하 시기를 계속 7월 정도로 변동 없이 처음부터 보셨다라고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5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사실 있었던 터라 네. 이게 시장에서 후퇴하는 분위기고 네. 정말 7월이 된다면 국내 금리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미뤄질 것 같고 2분기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것도 접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역시나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동조하는 얘기인데 미국이 내리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먼저 네. 움직일 수 있겠느냐, 뭐 금리 차에 대한 뭐 고민.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역시나 물가에 대한 안정 범위, 중앙은행들이 보고 있는 최소 조건이거든요. 그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거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3분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비 우리도 한 7월 정도가 가장 유력한 시점을 봤는데 대신 우리는 미국과 달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부동산 PF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작년 연말에 건설사를 네. 필두로 최근에 이제 해외 부동산 쪽에 대한 뭐 평가 손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부동산 금융 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설 경기 자체가 좀 눌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바닥을 치고 수출 경기가 올라오면서 작년에 1%대 성장 부진했던 것 대비 올해는 2%대로 한국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보면 네. 한국 언제 인하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7월에 대한 인하 기대까지 또 흔들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만 2분기쯤 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약점인 포인트가 어떻게 해결하냐. 금리는 내생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가에 대한 안정 범위가 확인이 된다면 미국도 분명히 원래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인하한다는 기대가 확실히 높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면 대략 저희는 7월쯤에는 한국이 움직일 수 있다 보고 있고 폭도 한 75bp는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기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국내까지도 저희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2014년에 첫 번째 승부처라고 또 최근에 리포트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승부처가 어딘지 가장 궁금하고요. 강세장 대비해서 지금 승부를 봐야 할 때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건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 네. 얘기를 드린 승부처인데 근데 주식시장에도 함의가 있는 건 아까 사전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네. 뭐냐면 미국이 하반기에 적어도 이 금리 인하하면서 100bp 정도의 그 이자에 대한 부담 낮춰주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보다 국고금리가 낮았는데 최근에 이제 3.5% 정도 기준금리 수준까지 시장금리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수준 생각하면 미국 10년 4.3을 무리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금융시장의 유동성 여건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예, 저희는 지금쯤에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정받는 주식시장은 이건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큰 틀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뭔가 크게 한번 피해야 되는 상황이냐. 저는 간단한 조정, 소나기 정도 구간으로 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이 금리 레벨을 상단으로 생각하고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힌트가 나왔고요. 채권 관점에서의 방향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해하실 금리의 향방까지 기간 설정을 도와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윤여삼 파트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